안녕하십니까, 정대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경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사실은 미래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거지만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한국 수출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형태. 이것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V자, 그냥 빠르게 회복한다는 뜻이겠죠. U자, 이건 좀 천천히 밑으로 많이 가고 회복. W, 이건 회복했다 또 나빠지는 거. L자, 이거 가장 나쁜 거죠. 쭉 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나쁜 상태로 가는 거. 이러한 전망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전망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그게 좌우되는 거니까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정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분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아주 재밌는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어빙 피셔라고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고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피셔 방정식이라고 해서 대학 때 배우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공황 직전에 미국의 경제 상태를 미국이 아주 초고원위 상태로 올라와서 이러한 좋은 호황기가 아주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돈을 전부 털어서 주식 투자를 했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했죠. 그리고 또 이제 대공황이 오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곧 회복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갖고 있는 돈을 전부 털어서 주식을 또 했어요. 나머지 빚까지 내서.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로서는 굉장히 성공했지만은 미래를 아는 거는 실패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또 유명한 얘기가 케네디 아버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버지가. 이분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닌데 주식에 아주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거리가 뭐냐면은 그 주시장 앞에서 부두를 닦는데 부두 닦기가 사장님 주식 하시죠? 물어보면서 이제 나도 이번에 있는 돈 다 모아서 주식 구두 닦아서 모은 돈 모아 주식했다. 투자했다.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케네디 아버지는 겁이 덜렁 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상투다.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고. 근데 이제 케네디 아버지 잠깐 얘기하면은 이분이 이제 작전 세력입니다. 작전꾼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 1920년대에는 미국이 그냥 거의 주식시장 같은 불법의 상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전도 많고 그런 상태인데 이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증권감독원, 증권관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원장을 누구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유명한 교수나 학자나 고민하다가 아니다. 진짜 이거 주식시장에서 좀 이게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 골라서 이제 개과천 사람을 고르자 해서 케네디 아버지를 초대 증권거래소 위원장으로 앉혀서 미국 주식시장 기틀을 잡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다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터지고 나서 미국, 영국이 가장 피해를 봤습니다. 영국 여왕이 한 말이 영국에는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현대 경제학이 나온 데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케인즈, 리카도,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이 영국에서 배출됐는데 이렇게 많다는데 왜 그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무리 경제학자가 많아도 위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는 루비니 교수라는 사람이 있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 한 얘기를 쭉 그 뒤에 걸 들어보면 수없이 그냥 질러봅니다. 그리스가 EU를 탈퇴할 거다. 중국이 폭 망할 거다. 일본이 어떻게 될 거다. 계속 하는데 이거 외에는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 유튜브 보면은 온갖 얘기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질러보는 겁니다. 질러봐서 이제 맞으면 유명해지는 거고 이게 대부분 이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의 전망은 그냥 다들 일반인과 별 차이 없을 거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가 투자를 할 때는 예측 전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경제 전문가의 조언은 받아야 되지만은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전망이 어렵더라도 예상되는 변화는 언론에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이제 세계화와 국제 분업에 기초한 생산고금 체계가 이제 변화될 거다. 이건 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세계 교육 규모는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가면서 각국의 어떤 경쟁력, 각국이 갖고 있는 땅값, 인건비, 그다음 규제 이런 개별 국가의 경쟁력이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다. 이것은 그냥 논리와 상식을 갖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이렇게 세계화 국제 분업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중심에 중국이라는 게 세계 공장으로 작동하는데 이것이 이제 위축될 거다, 위상이 하락될 거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도 한강 후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국이 제1 수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에 영향을 갈 거다. 우리는 중국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여행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음식, 관음, 상제, 온갖 우리 어떤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 일상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따라서 소비가 바뀌고, 그런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수요, 결국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다 아는 언택트 관련 산업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나가기 어려우니까 국내 관광이 좀 클 수 있을 거고, 이제 집에서 밥을 많이 먹을 것 같고 관련 산업, 그다음에 좀 보다 이제 면역력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뜰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변화를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전망을 할 때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가 부닥친 현장이 일단 중요합니다. 제가 택시 탈 때 택시기사 손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상인들, 그 다음에 마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레기 배출, 쓰레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경제 쪽에 마이스터라고 불리면서 그 미국 연준 의장,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를 가장 오래 했던 그린스펀이 수많은 경제 지표를 갖고서 경기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분석을 했지만 이 사람이 수시로 나가보는 게 자기 지역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쓰레기가 나오는 양, 그 다음에 쓰레기 질을 봅니다. 쓰레기에도 질이 있거든요. 쓸만한 물건은 많이 나오느냐, 아직 쓸만한 물건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진짜 쓰레기, 못 쓸 쓰레기만 나오느냐, 쓰레기 양이 확 줄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쓸만한 물건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 양도 풍성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다 아껴 쓰기 때문에 쓰레기 양도 줄고 쓸만한 물건이 없어진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 경기를 느끼는 연습,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너무 많아요. 이건 보통 경기를 분석하고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보는 지표들입니다. 경기 종합지수, 경제 성장률, 수출입, 주가, 금리, 환율,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 지표도 많고, 물가, 금융기관 경영 실태, 대출 행태, 자본 유출입, 실업률, 하여튼 수많은 지표. 근데 이것들을 보다 보면 정신이 사나워요.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걸 보면서 경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전망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맞고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를 자기가 전망을 해볼 때 현 시점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수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당분간 내수는 크게 이게 구조적으로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가 돈을 푸는 게 풀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풀어서 조금 도움은 될 건 분명한데 이게
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미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조금 푸는 것 같고 경기 뭐 성장률이 크게 바뀌는다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내수 뭐 투자나 소비 쪽에서 어떤 우리 경제를 이렇게 크게 움직일 어떤 요인은 없다. 그렇다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은 한국 경제뿐 아니라 중국 포함 세계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개방된 국가고 수출이 많고 또 제조업도 많고 또 중국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세계 분업 체계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경제가 한참 초창기 좋아졌을 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중국이 발표하는 성장률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수출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국제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보고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구나. 이걸 보고 중국 경제가 진짜 잘 되긴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수출은 지금도 이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출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경기 상황뿐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전성 또는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예요. 한국은 굉장히 개방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을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상수지가 몇 년 또는 뭐 장기간 적자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지를 못하게 돼서 갑자기 자금이 떠나갈 수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는데 이 당시도 한 3년,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수출도 봐야 되고 또 이 수출이와 수입과의 차액에 의한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은 당분간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떻게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 경제를 판단하고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한국 수출은 어떻게 될까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어요. 이걸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세계 교역량과 교역 등과 같이 이제 어떤 교역 상대국의 경기입니다. 수요죠.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상품이나 기업의 국제 경쟁력.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품질로 나타나는 비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합해서 우리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계 경기, 특히 다른 나라들이 이게 경기가 좋으면 우리 물건을 많이 사니까 좋고 우리 물건이 경쟁력이 있으면 가격이라든가 품질에서 그러면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수출을 보면 된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뭘까? 뭐 당연히 다 알다시피 세계 교역 감소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각국이 이제 다 자국 우선주의, 뭐 미국, 뭐 아메리카 포스트, 뭐 이렇게 보호주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 요인이 클 것이다. 또 긍정적 요인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19가 한국이 좀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한국 기업이라든가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한번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될까를 보고 수출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어떤 조금 우리 경제의 흐름을 보는 건데 또 좀 수출 외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이것도 계속 봐줘야만 단기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과 장기적인 구조가 긍정적인 쪽으로 가느냐 부정적인 쪽으로 가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 구조적 문제는 뭐 우리가 늘상 다뤄왔던 부동산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주장하는 잘못된 보상 체계 문제. 이 두 개의 문제가 좀 개혁되는 방향으로 가는지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